네,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 네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의 리더 최윤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금발랄 펀미디어 대표 미녀 최윤선입니다. 네, 자칭입니까? 사칭입니까? 둘 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의 미녀 최윤선 기자 자리해 주셨고요. 또 영원한 대학생을 꿈꾸는, 영원한 젊음을 꿈꾸는 김진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학년 공대생 김진혁입니다. 저번 주에 안 떨려고 하니까 2배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음껏 떨고 할 말만 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좀 편하게 또 오늘 방송 임해 주시고요. 언론인을 꿈꾸는 강지민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끝나고 바로 취재에 가야 되는 펀미디어 강지민 기자입니다. 어떤 취재를? 네, 아나운서 분을 만나서 취재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아나운서? 성함이 강미경 아나운서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당황하셨군요. 저 이름 잘못 알았다고 어디서 혼나는 건 아니겠죠? 그래요. 예. 대본에 있는 질문만 오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나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네요.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서채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펀미디어 기자 서채리입니다. 저는 첫 방송이라서 진혁 기자님보다 훨씬 더 떨리는데요. 그래도 오늘 열심히 다양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잔멸거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최윤선 기자,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네, 면접관이 꼽은 꼴불견 지원자입니다. 지원자가 꼽는 꼴불견 면접관이 아니라 네. 면접관이 꼽는 꼴불견 그렇죠. 지원자. 네, 지난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예. 네,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5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10명 중 9명은 취업 예절을 지키지 않는 지원자에게 평가 불이익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이 점은 바로 인사 담당자들이 지원자의 근무 태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원자들도 예절을 충분히 갖춰야 인사 담당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또 취업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좀 타산지석 삼아서 지피 지으면 백전백승이라고 면접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오늘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처 방법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면접관이 꼽은 꼴불견 지원자 바로 살펴보죠.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네, 제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요. 네. 갑자기 면접을 불참하는 경우가 1위로 꼽혔습니다. 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미리 연락을 주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본인도 물론이고 기업과 다른 지원자들에게도 피해가 가니까요. 또 전형 중 갑자기 연락 두절, 통보 없이 돌연 입사 포기가 그 뒤를 이어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의 없는 경우를 그렇죠. 꼽았군요. 잠수 탄다는 거죠, 완전. 그래요. 참 취업도 어려운데 이 좋은 기회를 대놓고 발로 차는 경우가 있나 본데 진혁 기자도 꼴불견 지원자 어떤 지원자 유형 조사해 오셨나요? 네, 예전에 모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인터뷰하는 취재를 갔었는데 면접 때 우는 게 제일 꼴불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웃으면 안 되는데. 준비가 너무 힘들었다. 네. 가정 환경이 너무 힘들었다. 사연을 읊어대면 우는데 그럼 진짜 면접관이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또 면접에서는 보통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럿이 들어가잖아요. 우는 만큼 면접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 남들한테도 피해를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취준생 여러분은 면접 때 우는 일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스펙이 될 수 있지만 남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스펙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강지민 기자도 조사를 해왔죠? 네, 저는 이제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더 길게 혼자서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꼴불견이다라고 짚는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지원 동기를 물었는데 여기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 하면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포부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열정이 있는 것은 좋지만 이게 너무 과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면접 시간에 피해를 주니까 적당하게 자기 할 말만 딱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정은 좋지만 과욕이 보이면 조금 꼴불견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 서채리 기자도 조사해 오셨죠? 네, 면접이라는 과정이 이제 그 사람의 인성이나 태도를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인재상과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그 회사나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그냥 일단 지원해 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른바 묻지마 지원을 하는 사람들을 좀 이제 꼴불견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일단 지원해서 붙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면접관 분들은 또 이런 지원자들을 회사에 대한 의지나 열정이 없다고 평가하신다고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분의 이야기, 네 분이 조사해 오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자면은 갑자기 안 오거나, 갑자기 울거나, 갑자기 말이 많아지거나, 그리고 또 묻지마 지원. 무턱대고 지원하는 사람들을 꼴불견으로 꼽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네 분의 조사 결과를 실제로 뒷받침하는 실제 설문조사 사례가 있죠? 네. 네, 최근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788명을 대상으로 귀하가 겪은 구직자의 꼴불견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네. 결과 무려 70.4%가 연락 없이 면접 불참을 꼽았습니다. 역시나. 또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구직자 6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4%가 회사에 연락 없이 면접에 불참하는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이군요. 예, 이렇게 되면 뭐 시간적 또 경제적으로도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네, 입사 예정일과 인원 등을 맞추지 못해서요. 또 심지어 전형 연기가 되기 때문에 채용 일정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게 되죠. 네. 또 지원자들의 비매너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네, 또 그 사기가 저하되기도 해서 또 채용 업무가 틀어지면 그 일을 계속하게 되고 업무가 과중되면 또 내부 업무가 또 차질이 생기게 돼요. 또 오지 않은 지원자 때문에 추가 채용을 하게 되면 또 회사 차원에서 또 돈 늘죠. 손해 보는 네. 게 제일 문제잖아요. 네, 예.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에이 안 가고 말아야지 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일이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면접관들이 꼴불견으로 보는 것 중에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용모에 대한 좀 태도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 때 밉상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네, 일단 용모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회사 인사 관계자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원자께서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신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철강회사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약간 다소 보수적인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지원자들의 옷을 봤었을 때 저긴 좀 비전문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셨다고 해요. 귀걸이 화려하게 하고 그쵸? 이러면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회사의 분위기에 맞는 만일 자유로운 분위기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좀 단정한 옷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과한 향수는 정말 금물이라고 합니다. 네, 실내에서 1시간 이상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해서 면접관한테도 지원자한테도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숨도 네. 쉬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면접 볼 때 한숨을 계속 쉬면 면접관님도 쟤는 저렇게 면접에 임하는 태도가 긍정적이지도 않는데 왜 왔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면접장에서의 태도나 용모도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꼴불견이 될 수 있으니까 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태도를 면접장 내에서 그 네모난 공간에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대기실에서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 말이 맞죠? 네. 인사 담당자들 분이나 면접관들 또 그리고 거기 계시는 다른 분들까지도 모두가 제2의 면접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원자들은 이제 면접을 대기하시면서 다른 지원자분들에게 혹시 어디 붙으셨어요? 뭐 다른 데 지원하신 데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꼴불견인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 붙었다라고 자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정말 대단한 분들도 계신데요. 대기실에서 타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인적성 문제를 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때부터 시작해서 면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인사 담당자분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면접이 끝나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나 결국엔 그것 모두가 다 이제 면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이제 합격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합격하기 전에는 모든 집 시켜만 주면 다 할 것처럼 친절하고 공손하다가 막상 딴 데 합격되고 나니까 거만하게만 전화도 안 받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끊고 이랬을 때 면접관들도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럼요. 예. 근데 저는 이 사례를 조사하면서 정말 놀랐던 게 어쩜 그렇게 진짜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너무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나중에 제가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중복 합격하지 않았을 땐 전에 지원했던 회사에 전화해서 궁금한 점도 엄청 열심히 물어보고 그랬는데 중복 합격을 한 뒤에는 거만하고 예의 없게 전화도 안 받고 대답도 엄청 불성실하게 한 데다가 타사로 가기로 결정을 한 뒤에는 나 이 회사 안 올 거라 이렇게 불참 사실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사회생활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면접관이 이제 기분 풀어주려고 오늘 기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했더니
막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혀 짧은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오늘도 제가 아는 선배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선배가 모 기업의 그 다대다 형식의 면접에 갔는데 어떤 한 여자분께서 말끝마다 시옷 받침을 붙이더래요. 시옷? 네, 안녕하세요. 뭐 누구누구입니다. 제 성격은 긍정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원래 말버릇인지 아니면 예. 그 아저씨 면접관들에게 귀여움을 어필하려고 한 건지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결국 어떻게 됐대요, 그분은? 선배는 결국 떨어져서 결과는 알지 못하는데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요. 예. 선배는 떨어졌는데 그 여자분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겠죠? 네. 예. 만약에 붙었어도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시옷 발음하면서 회사 다니고 있겠죠. 충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모습은 좀 여러분들 지양해야 되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 면접 대기 중에 아까 뭐 잠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다른 지원자들에게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 이것도 좀 실례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자기의 긴장감을 이제 풀겠다고 지원자들한테 괜히 막 말을 많이 물어보는 지원자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지원자들을 이제 면접관님은 아니더라도 그걸 관리해주는 사람이 봤었을 때, 아, 저 친구는 너무 말이 많은데 라는 생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과한 게 나는 만일 이 회사에 지금 쓰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앞에서 무슨 회사에 붙었어. 너도 그 회사 썼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듣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도 듣고 있으니까 그런 대기실에서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왔으면 그 회사만 존중하고 회사 얘기만 하는 것이지 다른 회사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유형들이 사실 면접관들이 싫어하는 그런 꼴불견 지원자 유형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소서에 다른 회사 이름 적는 것은 뭐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걸 뭐 쌍수 들고 환영할 만한 면접관은 없겠죠. 네, 그렇죠.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면접할 때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이 바로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답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 그룹 관계자는요. A 부서 채용을 위해서 면접을 진행했는데 그 지원자가 B 부서에 대한 내용만 잔뜩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좀 기초적인 것들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지원자도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지원자라고 하네요. 그래요. 설마 우리가 이러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의외로 많이 벌어지는 실수들이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감이 필요해 yes or no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 이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내가 만약 면접관이라면 거만한 지원자와 소심한 지원자가 있을 때 소심한 지원자를 채용하겠다. Yes or no. 하나, 둘, 셋.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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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모두 yes. 좋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최윤성 기자부터. 네, 이게 거만한 지원자와 소심한 지원자가 있을 때 사실 거만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활발하고 명랑한 분이라면 뽑겠지만 그 거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거부감이 큰 것 같아요. 부정적이죠. 예. 네, 사실 저도 뭐 별건 아니지만 뭐 학교 방송국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면접관으로 많이 참여한 경우가 있었는데 딱 거만한 태도의 사람이 보이면 정말 싫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의 인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소심한 사람이면 주변과 동화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후자라는 얘기죠. 김진혁 기자도 같은 의견인가요? 어때요? 네, 저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회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성격 다 사회성에는 좀 결함이 있는 성격인 것 같지만 거만한 거는 팀워크를 깰 것 같고 소심함은 그래도 팀워크는 깰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소심함을 선택하겠습니다. 협업이 중요하니까 좋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 다른 분들도 아마 같은 의견이실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yes or no 토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킹 색깔, 립스틱 색깔, 헤어스타일 등 면접 복장 중요하다. 맞으면 yes, 틀리면 no. 하나, 둘, 셋. 너무 뻔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yes, 그렇죠. 당연히 면접 복장은 중요한데 어떤 이유에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번엔 서채리 기자부터. 네, 쿨톤이다, 웜톤이다 하는 말들이 요즘 되게 유행이잖아요. 요즘 취준생들이나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컬러 컨설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각각의 피부톤이나 아니면 인상을 고려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 메이크업, 의상 색깔 등을 컨설팅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면접에 가는 지원자가 꼭 절세 미남, 절세 미녀 이럴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것들을 좀 준비해서 호감을 가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어떤 분이 뭐 우스갯소리인데 새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면접장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면접관이 저희 커피 안 시켰는데요? 라고 나만 이해하는 아저씨 개그군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강지민 기자도 예스 들었죠? 네. 제가 만약에 능력이 출중한데 이렇게 옷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옷을 다 완전하게 갖춘 다음에 나는 복장은 완벽하니까 이제 면접만 잘 보면 돼. 이런 마인드로 임했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스를 들었습니다. 네, 복장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또 대학생 기자단의 마지막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러나 힘이 필요한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힘을 내요 슈퍼파워 한번 해주시죠. 네, 힘을 내요 슈퍼파워. 진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아니 제가 예. 파이팅 전도사다 보니까 그 슈퍼파워 얘기를 그래요, 했고요. 그래요. 예. 네, 사람의 인성이라는 건 굳이 면접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항상 중요한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의는 개인의 인성을 보는 기준인 만큼 주의를 꼭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진석 기자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취준생 여러분, 저처럼 진짜 떨리실 텐데 면접 가더라도 떨더라도 할 말은 다 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할 말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80% 정도. 다행입니다. 예. 다음 주에 좀 발전된 모습 제발 기대해 보겠고요. 농담이에요. 예. 강재민 기자 한마디. 네. 네, 지난주에는 지원자들 입장에서 면접을 한번 살펴봤고 이번 주에는 면접관 입장에서 면접을 살펴봤었는데요. 네. 모든 분들이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직자나 아니면 이제 채용을 하시는 분들 간에 서로 배려와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채리 기자도 오늘 처음이었는데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는 길에 보니까 벚꽃이 정말 예쁘게 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 간질거리는 봄인데 아무래도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마냥 설레고 또 봄을 즐길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면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고 하니까요. 모두들 힘내시고요. 저도 더 유용한 정보 앞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면접관이 꼽은 꼴불견 지원자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 여러분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공감이 필요해 코너에 참여하고 싶다 혹은 궁금증이 있다 하시면요. 펀미디어 사이트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네요. 펀미디어.net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